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트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21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최대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전기차 개발 이슈도 있었지만 뭐니 해도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크게 발생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부족이 불러온 현상들에 대해서 마케터의 시선에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지고 업계 순위, 차종 판매 순위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경영 부진에 빠져있던 업체들이 V자 회복을 하고 있으며 토요타는 역대 최대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의 역설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하여 21년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차질 대수는 11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큰 차질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21년 1월부터 11월간 북미 자동차 생산 대수는 1209만 대였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록다운되면서 크게 부진했던 생산 대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인 19년 동기간과 비교해보면 20.6%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약 310만 대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하여 북미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메이커별로 생산 차질 규모를 보면 조달 체계 관리 수준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두 자릿수 감소를 보였는데 토요타의 감소폭은 4.9%로 경쟁사 대비 매우 작습니다. 전기차에 늦었다고 평가되며 이제 토요타의 미래가 어둡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관리 수준에서 토요타는 세계 최고라는 것을 생산 감소 숫자에서 한 번 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기아의 생산 감소 폭도 현대차는 물론 경쟁사 대비 작은 편입니다. 현대차는 발빠르게 판매가 부진한 승용차를 대신하여 미국 공장에 뉴 투싼과 산타크루즈를 새로 투입하면서 감소폭을 그나마 작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외국인들과 같이 유럽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책임감과 관리 수준은 역시 한국 사람들이 잘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19년보다 작년보다 20% 더 생산했습니다. 반도체 조달 관리를 토요타보다 잘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테슬라에는 토요타에 없는 혁신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분기 결산 회견에서 수주일 내에 반도체 대체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되게 조달되는 반도체를 이용하여 조달이 어려운 반도체를 대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 외에도 현재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와 중국 상해에 2개의 공장만을 운영하는 부분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 등의 서플라이 체인이 복잡해지는 타사와는 달리 테슬라는 공장 수도 적고 제조 공정을 다른 업체와는 달리 수직 통합 전략으로 내재화를 진행한 덕분에 공급망의 보틀넥에 의한 영향도 경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전기차와 가솔린차를 비교하면 한 대당 반도체 금액이 전기차에서 2배 이상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중앙집중화를 통하여 효율 있게 개발한 ECU를 최소한으로 운영한 점도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확보해야 할 반도체의 절대량이 경쟁사와 비교하면 적었던 점도 테슬라에게는 이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21년 75만 대를 판매 목표로 했기 때문에 경쟁사와 비교해 생산 능력이 작다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딜러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차가 있을까요?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이나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거의 없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딜러가 갖고 있는 재고일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확실하게 줄어든 것이 확인됩니다. 스바루는 원래부터 재고를 적게 운영하는 메이커였지만 단 5일, 현대차는 11일 수준으로 과거와 비교하면 가장 안 팔리는 모델 정도만 쇼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가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 젊은 사람들이 차에 대한 관심은
우버나 리프트를 활용하면서 소유보다는 쉐어 개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트렌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차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미국인들은 지난 여름부터 차를 본격적으로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딜러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고차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전년 대비 중고차 가격은 전체 평균 27.9%나 인상되었습니다. 평균 대비 1.4배에서 2.3배 오른 차들 랭킹 10위 내에는 링컨의 내비게이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소형 차들이었습니다. 기아 차종에는 국내에서 K3라 불리는 포르테, 국내 시장에선 단산된 리오, 소울 세 차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유가 인상이 되다 보니 연비가 좋은 소형차나 전기차 리프, 하이브리드의 대명사인 토요타의 프리우스의 중고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중고차 중 평균 인상 대비 덜 오른 차들은 대부분 프리미엄과 럭셔리 차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는 신차보다 $8,245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의 텔루라이드는 $3,866,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는 $2,322 높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의 텔루라이드 세그먼트에는 쟁쟁한 차들이 많고 이들 차들과 판매 대수 차이도 아직은 많이 나는 편입니다만은 이 세그먼트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품의 우수성과 기아의 브랜드 이미지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은 업계의 순위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오랫동안 안방 불패의 신화를 써왔던 GM은 21년 토요타에게 1위 자리를 넘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도 현대와 기아의 높은 성장으로 인하여 혼다를 제치고 4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 앞에는 미국의 빅3와 토요타만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과 판매 대수 차이는 많이 나지만 새로운 표적이 확실해졌습니다. 프리미엄급 이상에서는 테슬라가 메르세데스 벤츠에 이어 2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모델 라인업이 단 4개 차종으로 BMW, 렉서스, 아우디를 단숨에 물리친 힘이 어디까지 지속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1000만 대가 넘는 생산 차질이 발생했는데도 자동차 업체들은 역대 최대 이익을 올리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코스트 구조는 차량 한 대 생산하는 것과 연동하여 비례 변동하는 변동비가 있고, 본사나 연구개발 인원처럼 생산과 관계없이 들어가는 고정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한계이익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매출 3천만 원에 2천만 원이 변동비를 빼면 1,000만 원이 한계이익이 됩니다. 자동차 회사는 열심히 생산해서 1,000만 원 곱하기 생산 대수가 그 고정비를 넘게 되면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 고정비를 커버하지 못하면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30만 대를 만들지 못했다고 하면 계산상 30만 대 곱하기 1,000만 원, 합계 3조 원이 이익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익이 나서 전체적인 채산이 좋아지는 것이 높은 고정비 구조를 갖는 장치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영향과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생산이 대폭 줄어들었는데도 이익률이 높아진다는 역사적인 파라독스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닛산, 현대차는 V자 회복을 이루고 있고 토요타는 최대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닛산은 구조조정에 있습니다만 닛산이 어려움에 빠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최대의 수익 시장이었던 미국 시장에서 대당 판촉비를 $4,000 이상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도산 직전에 있던 닛산을 인수한 후 재건을 성공시킨 칼로스 곤 전임 회장은 2010년 닛산 파워 88이라는 중기 경영 계획을 발표합니다. 16년까지 세계시장에서 마켓쉐어 8%, 영업이익률 8%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개도국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데선이라는 초저가 브랜드로 런칭하며 팽창 성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처절하게 실패되어 그것을 만회하려고 미국 시장의 급격한 판매 확대 전략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판매가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달성하려다 보니 판촉비를 많이 써야 했고 적자를 보면서 렌터카 등 프릿 업체에 많이 팔아야 했습니다. 이 결과 미국 닛산의 수익은 줄어들었고 닛산 전체로는 2년 연속 적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북미 사업은 작년부터 이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대차도 닛산과 비슷한 경영으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 푸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미국 현대차의 생산 판매 법인이 적자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19년은 미국 시장의 최우선 과제를 V자 회복으로 설정하여 외국인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SUV 등 신차 투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반도체 부족이 역설로 차를 많이 생산하지도 못했는데 1조 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되면서 V자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수요가 왕성한데 물리적인 재고가 없어진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주택 100만 호 건설 공약을 이행하면서 덤프트럭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 덤프트럭 한 대를 구입하려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윗돈을 줘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딜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은 고수익 차종으로 집중 생산하는 전략으로 이행되었고 차량 가격은 대당 평균 2,500달러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업체별로 1,500달러에서 5,200달러까지 쓰던 판촉비가 1,000달러에서 2,900달러로 낮춰지면서 대당 평균 1,781달러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억 달러 이상 쓰던 광고 선전비도 대폭 줄어들었고 서비스 충당금 같은 예비비도 줄어들면서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는데 자칫 우리의 실력으로 착각했다간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각사의 시선은 반도체 부품이 정상화되고 수요가 안정되었을 때 그때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재고가 쌓이고 판촉비가 높아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브랜드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은 브랜드 전략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부족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